안녕하세요. 어느새 이제 시간이 4월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월 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쥔 두 개의 어떤 기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겠죠.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의 유죄에 이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기존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2심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이제 그것도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법원의 어떤 마지막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그런 어떤 길도 완전히 이제 엇갈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겠죠.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대한민국의 중대한 어떤 체제 전쟁의 기로 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기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8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관이겠죠. 이제 탄핵 심판 그런 어떤 변론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난 상태에 이제 평의를 이어가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종 이제 선고를 해야 될 이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굉장히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결론을 아직 선고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얼마나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이제 체제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4월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4월 말일쯤이면 이제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형배 재판관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성모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야당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제 최종 기각 처리돼서 다시 이제 업무를 재개하게 된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또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어떤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사건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이 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떤 그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 생명이 향방에 갈리고 대선 후보로서 이제 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떤 재판 리스크를 덜고 조기 대선을 빨리 실시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이제 조기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어떤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탄핵 카드를 가지고 이제 여당을 압박하고 헌재의 탄핵의 조기 선고를 압박하는 카드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두 기관이 된 거고,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의견의 논박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기관은 이제 두 기관인 거죠.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그 두 곳의 결론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을 제대로 이제 바로 세우는 거죠. 법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법이 이제 뛰어넘지 못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이제 걸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체제 전쟁 상황인 것이 정확하겠죠. 체제 전쟁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한 국가 안에서 두 개의 이념이라는 어떤 강력한 충돌이 대치하는 어떤 체제 전쟁,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전 상황인데, 내전 상황이고, 내전 상황은 내란이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미선 재판관, 문현배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이런 분들은 다 좌편향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제 조한창이라든지 김북형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정형식이라든지 이런 분은 이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8인 체제라면 이제 5대 3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결론을 예상하기 힘든 선고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체제를 지키는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되고 체제가 이제 지켜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의 산더미가 질 많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 굉장히 큰 위기, 국민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다 해결해서 통합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관세 전쟁에 불붙게 되면서 이 동맹에까지도 이제 여파가 미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관세가 이제 맞물려지면서 우리나라 산불 위험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가 엮여서 국내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국민적인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한 국민적인 손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거기에 이제 맞물려진 자동차 관세 25%가 물려진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더 단합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분열하고 국민적인 분열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쪽으로만 움직이는 지금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일지라도 국민들이 방향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국민들은 엄연히 국민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정치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론을 잘 형성해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이제 헌재를 심리를 파고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잘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국민들이 지각이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지각이 깨어서 잘
헌재가 오판하지 않을 수 있게끔 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세도 25%면 굉장한 타격이 예상되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이 또 주식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정치권의 혼돈은 그들의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정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정치와 체제가 어떤 것인가를 국민들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면 되겠죠. 체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사건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여기에서 헌재의 중요한 결정을 잘 헌재가 정치 편향과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법리에 맞게 체제에 맞는 어떤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 헌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익에 맞고 자신의 권리와 이제 법치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 복귀가 그때서는 기각이나 각하 이런 쪽으로 나는 거지. 가장 국민들에게는 이익의 면에서도 좋은 쪽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확실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